어느 날 내 입에서 조용히 떨어진 말이 있다.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.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. 나 혼자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말이 새어나왔다.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사고였다. 너무 빨랐고 충분히 보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다. 그리고 그 사고가 삶이 되었다.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.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자꾸 마음이 뒤틀리고 어느 날 문득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사소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그가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.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도 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. 사람은 왜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하게 될까?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충동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다. 어딘가 끌렸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갔다. 그 사람이 나를 잘 챙겨주어서 혹은 웃는 얼굴이 익숙해서.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그때도 지금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. 그저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은 후회한다.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. 하지만 그를 믿지 못한다. 그가 자주 늦게 들어오고 말이 짧아지고 내 기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입안에 쓴 물을 느꼈다. 그게 질투인지 불신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 흘러나온 고통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.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지금 이 결혼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. 그리고 그 병은 내가 혼자 키워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아팠다.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웠다. 엄마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. 나는 늘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다. 하지만 나는 지금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고 아버지를 의심했던 엄마의 눈빛을 흉내내며 그 사람의 옷 냄새를 맡고 핸드폰의 메시지를 훔쳐본다.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다. 그게 더 견딜 수 없었다.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불행해진다. 사랑도 의심도 분노도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패턴으로 반복된다. 아무리 다르게 살고 싶어도 내 무의식은 자꾸 내가 아팠던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만나고 다시 상처받는다.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끌렸다. 어쩌면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그 상처의 모양을 먼저 가진 사람을 골랐는지도 모른다.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이번엔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. 이번엔 내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. 어리석은 기대였지만 그 기대는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사랑의 형태였다. 사람들은 묻는다. 그럼 왜 결혼했어?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. 아니, 대답할 수 없다. 사랑해서였는지, 필요해서였는지,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였는지. 이제는 구분할 수 없는 감정들이다.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다.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이었다. 그게 진심이었다. 하지만 진심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뎌진다.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게 착각처럼 느껴진다.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?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, 내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. 어쩌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려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. 그게 가능할 거라고, 이 사람과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.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어야 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. 어느 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다.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?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하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내 안에 맴돌았다. 예민했던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스쳐간 무관심이었다. 그 순간 나는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말들을 떠올렸다. 그 정도 가지고 왜 울어? 그건 내가 너무 과민한 거야. 어쩌면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은 지금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내 안의 어두운 조각 때문일지도 모른다. 감정은 기억을 불러온다. 그리고 기억은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들을 데려온다. 나는 지금의 배우자에게 80의 분노를 토해내지만
그 사람은 그저 조금 무뚝뚝했을 뿐이다.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릴 적 나를 방치했던 부모에게, 상처를 모른 척했던 어른들에게,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나 자신에게 한꺼번에 화를 낸 것이다.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내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된다. 나는 내 감정을 배우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. 대신 밀었고 삼켰고 쌓았다.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날카로운 표정과 문을 닫는 소리, 대화 중 갑작스런 침묵으로 흘러나왔다. 상대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이해받지 못한 분노로 더 깊이 멀어졌다. 이게 반복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긴장이 된다. 그 사람과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더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상태. 기대하지 않으면 편하긴 하다. 하지만 아무 기대도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.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더 크다. 이건 비례하지 않는 감정이다. 그러니까 지금의 아픔은 지금 이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다. 나는 감정이 터질 때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. 지금 내가 이토록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의 말투 때문인가? 아니면 나의 무시당했던 과거가 지금 이 말에 반응한 것인가? 내가 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누구와 살아도 결국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.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.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준 적 없던 진실에서 비롯된다. 나는 상대에게 설명하려 했었다. 당신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? 당신은 왜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? 하지만 상대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. 나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내 욕구를 말하지 않았다. 나는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야. 그냥 당신을 믿고 싶어서 그래. 나는 혼자 걱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네주었으면 해. 사람은 비난보다 표현된 필요에 더 잘 반응한다. 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일. 그게 진짜 대화의 시작이다.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살았다. 그 괜찮음이 나를 병들게 했고 관계를 지치게 했다. 모든 감정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쉽다. 하지만 그 감정 안에 내가 있다. 과거의 나, 소외된 나, 무시당했던 나, 들리지 않았던 나, 그 감정을 꺼내요. 지금의 내가 돌보지 않는 한 누구와 살아도 사랑은 자꾸만 어긋날 것이다. 사람은 자신을 모를 때 상대를 탓하기 쉽다.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안전하니까. 하지만 그 모든 탓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나 혼자 남는다.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건 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다. 나는 그 사람을 오해한 적이 있다. 나를 아프게 한 것이 그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내 감정을 오래 방치해 온 것이었다.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안다. 내가 진짜 바랐던 건 사랑받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. 그걸 이제 안다.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. 그 사람은 내 어머니도 아니다. 그 사람은 내 과거를 책임질 수 없다.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. 나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보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. 내 반응, 내 예민함, 내 기대, 내 좌절.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나의 일부였다는 걸.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확해진다. 어떤 사람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사실은 같은 사람과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. 같은 얼굴, 같은 말투, 같은 하루가 반복돼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관계다. 그 관계는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.
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?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? 질문은 사랑보다 더 오래 간다. 사랑은 때로 대답이 없지만 질문은 계속 남는다. 그 질문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. 나의 감정을 말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는 상대가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었다. 사랑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. 사람도 그렇고 기억도 몸도 관계도 모두 조금씩 엇갈린다. 그 엇갈림 속에서도 내 감정을 억지로 덮지 않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일. 그게 어른의 사랑이고 결혼의 다시 시작이다. 나는 여전히 가끔 후회한다. 그 사람과의 결혼을, 그때의 선택을, 지금의 현실을.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후회는 시작일 뿐이다. 그 후회가 내 감정을 돌아보게 했고, 내 반응을 설명하게 했고, 내가 어떤 상처를 아직 안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했다.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. 전보다 덜 기대하고, 덜 분노하고, 덜 상처받으며,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. 당신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나요? 그때의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을 했습니다.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다치게 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. 사랑은 매번 완성되지 않습니다. 때로는 후회와 고요 속에서 다시 조금씩 쌓여갑니다. 시간이 흘러 오늘의 당신이 한 선택을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. 그 말이 지금 이 조용한 아픔 위에 작게 그러나 단단히 얹히기를. 나는 당신의 감정을 믿습니다.